임은정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의 차장이 될 것인가? 아, 지금 물음표를 붙여놨는데 인사 발표는 안 나요. 아마 예상에는 내일쯤 이제 하유직 관련된 인사가 나올 것 같은데. 그 검찰 인사에서 음. 특히 뭐 기수가 중요하잖아요. 뭐 사법연수원 몇 기. 그게 참 들을 때마다 꼴보기 싫다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음. 이번 임은정 검사 같은 경우는 그 기수 서열에도 딱 맞다고 하더라고요. 자, 딱 그래서 이렇게.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잠깐 제가 검찰 구조랄까, 이 기수에 대해서 한 5분에서 7분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액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도 첫 방송에 말씀드렸는데 고등검찰청 검사장, 쉽게 표현하면 고등검찰청장이 차관급이에요. 검찰총장이 장관급이고 그 직급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2급인 게 임은정 부장검사야. 2급인 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따 설명을 드리고 거기 1급이에요. 1급. 자, 그렇다면 왜 이게 중요하냐? 자, 봅시다. 서울중앙지검은요, 차장이 3명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 3차장이에요. 왜? 예전에 하던 특수부 그 수사를 3차장 산하 간단 말이야. 근데 지금 그래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하던 바로 그 시절이에요. 2017년 5월 달이었어요. 5월 달에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에 부임하면서 윤대진, 소위 말하면 소윤이라고 불리는 자기 오른팔이라고 불리는 윤대진을 빼고 한동훈을 3차장에다 딱 거기다 박아요. 그만큼 가장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였었다고. 서울중앙지검 할 때. 그리고 자기가 대검 이제 검찰총장으로 가면서 한동훈이를 특수부장으로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특수가 없어지면서 반부패 부장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수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의 제3차장이 하는데 기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윤석열은 23기인데 63년생이야. 그러니까 구수했다 그랬잖아요. 23기인데 60년생이에요. 한동훈은 27기. 4기수 차이밖에 안 나는데 73년생이야. 얼만큼 윤석열이 늦게 이 사법시험 합격했는지 아시겠죠? 근데 그러니까 당시 2017년 3년 전, 그러니까 2년 반 정도 되겠죠. 횟수로는. 그러니까 횟수로는 3년 전에 한동훈이 73년생 27기로 3차장으로 갑니다. 지금 임은정 검사는 74년생이고 30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하고 임은정은 3기수 차이가 나는 거야. 3년 전이니까 딱 아까 말한 그 정도에 올라가도 될 법한 라인에 있는 건데 지금 한번 봅시다. 검찰 기수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법연수원 기수를 한번 보면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 얘기 잠깐만 해드릴게요. 노무현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7기입니다. 7기. 잘 적으세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12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합격은 1980년에 하고 사법연수원은 그 다음에 들어간 그런 케이스죠. 문재인 대통령 동기들이 누가 있냐면은 고승덕 변호사, 박원순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저기 12기입니다. 12기. 다음에 그 바로 밑에 기수가 13기가 있는데 강금실, 황교안 그리고 드루킹 특검의 허익범 이런 사람들이 지금 13기고요. 14기로는 최동욱 저번에 검찰총장 하셨던 분, 김학의.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황교안은 13기고 김학의는 14기인데 나이는 김학의가 더 많아. 그래서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이 법무부 장관이고 법무부 차관으로 김학의가 그렇게 꽂혀요. 기수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14기 동기로는 그 유명하신 추미애 장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동기들로는 김학의, 홍준표, 최동욱 이런 사람들이에요. 14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기에 곽상도가 있어요. 그리고 최교일도 있고요. 그 15기에 소병철, 어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니에요? 소병철. 정건이 다 이번에 인재영입한 분, 네. 이분이 바로 15기에 있는데 그래서 14기였던 최동욱하고 소병철 15기가 둘이 박근혜 때 검찰총장 경합이 붙는데 기수에서 밀린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문무일 총장하고 또 할 때 또 밀려.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6기가
16기는 모르셔도 돼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17기에 권성동, 오세훈이 있고 쭉 내려갈게요. 아까 추미애 장관이 14기라 그랬죠. 18기에 문무일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하나 있어. 이재명, 정성호, 조응천 이런 사람들이 18기 동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성호는 대표적인 친 이재명이잖아. 같은 기수 동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18기에 문무일이 있고요. 추미애 장관이 14기에 있고 최동욱도 지금 추미애 장관하고 같은 기수였던 거죠. 그러니까 기수로만 따지면 문무일, 그러니까 지금 문무일하고도 추미애 장관은 4기나 선배예요. 끝으로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19기에는 누가 있냐면은 우병우, 윤갑근 아시죠? 윤갑근, 다음에 전해철, 최재천 이런 사람들이 지금 19기로 있고요. 다음에 20기에 누가 있냐면은 지금 현 김호수 차관, 법무차관이 20기고 이종걸 의원 늦었네. 연세로는 꽤 더 위신데 늦게 합격하신 거죠. 이분이 지금 20기고요. 한참 내려왔죠 지금. 다음에 21기에는 지금 저번에 인사처장 했던 지금 청와대에 가 계시는 김혜숙 이분 있고 21기 패스하고요. 23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왜냐? 윤석열이 23기거든. 23기엔 누가 있냐? 강용석, 박범계.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이 나이가 더 많은 윤석열한테 성렬이 형이라고 표현한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같은 기수로서. 다음에 이정열, 다음에 조윤선, 주광덕. 이 사람들이 다 23기에 지금 포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14기죠. 그리고 윤석열이 23기야. 무려 9기수 차이 나죠. 그 다음 밑으로 한번 또 가볼게요. 24기에 누가 있냐? 금태섭, 나경원, 원희룡, 유영하 변호사, 그리고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이런 사람들이 24기에 있고요. 25기에 김도읍, 다음에 성창호 판사, 우리 김경수 지사 판결했던 성창호 판사, 그리고 지금 유해랑 같이 놀고 다니는 정준길 이런 사람들이 25기예요. 그 다음에 26기가 김재원, 다음에 이번에 세월호 수사하고 있는 그 임관혁 그 단장 그 사람도 지금 26기고 송경길 의원도 꽤 늦었네요. 26기예요. 다음에 최강욱 변호사도 지금 청와대 비서관도 26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기 여기 말한 지금 한동훈이 나오고 있는 거야. 한동훈이 27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28기에 전현희 의원, 다음에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정미경, 그리고 통합진보당 대표였던 이정희 이런 분들이 28기고 29기에는 백혜련 의원, 서기호 판사, 이현주가 29기에 포진해 있고요. 30기에 송금주 의원, 다음에 이문정 검사가 30기에 드디어 자기 기수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권은일 몇 기일까요? 권은일은 33기, 그리고 박주민, 이재정은 35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문정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가는 데는 딱 시기에 시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검찰에서 가장 요직인 게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빼고 나면은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3차장이 가장 요직이에요. 여기에 지금 이문정 검사가 내일쯤 발표될 걸로 보는 그 검사 그 3차장으로 갈지 안 갈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론이 이문정 검사가 부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하면서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거 이렇게 쫙 리스트로 들으니까 어마어마하네요. 그 가운데 추미애 14기, 윤석열 아까 몇 기라 그랬었죠? 23기 까마득해요. 그러니까 사법연수원 기수로도 한 9기수 차이 나고요. 그 과정들이라는 게 쭉 있고 그렇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합법적으로 뭐 잘못된 인사가 아닌 이상 이문정 검사가 지금 부장에서 차장 승진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올라오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는 거죠. 그래야만 국민들로부터 나는 그런 인사가 임팩트도 있고 추천도 받고 뭔가 성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재밌네요. 재밌어? 예, 그 윤석열 총장이 재수 정도만 했다면 곽장도 하고 동기가 됐을 곽상도? 예. 네. 그렇죠. 그 나이가 연령대가 이분은 이제 환갑 되셔가잖아요. 윤석열 총장님. 네, 내년에 환갑잔치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어디서? 내가 생각해봐. 윤석열 총장하고 이정열 판사하고 동기라고 생각해봐요. 웃기잖아. 가만데 뭔가 이상하고 웃기지. 예.
그래서 그 윤석열 총장이 처음 그 검사 임용됐을 때 첫 출근 날부터 이제 형님이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 검찰 관련한 조국 장관 관련해서 가장 목소리 재수없게 냈던 애 중에 하나가 김진태잖아요. 김진태가 윤석열보다 5기수나 위에요. 나이는 더 어린데. 그러니까 이게 사법시험 합격하는 나이도 굉장히 중요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한 5기수 정도 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보다 기수를 먼저 본다는 그렇죠. 거기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근데 지금 윤석열 자체가 서울중앙지검장 올라오는 것도 검찰청장 올라오는 것도 다 문 대통령의 파격 인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던 기수들이 다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있고 지금도 윤석열 선배들이 남아있긴 하죠. 정치적으로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남아있긴 한데 그건 윤석열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있어요. 워낙에 어르신이고 고령이기 때문에 내가 선배이긴 해도 사실 형이거든 이런 친구도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문정 검사가 30기로서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가는 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힘센 자리. 네, 오늘은 제가 쉴드의 날 이문정 검사에 대한 또 비판의 견해 말만 많은 거 아니냐 계속 뭐 문제거리만 제시하는 거 아니냐 자기 일은 잘하는 거냐 정말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하는 거냐 뭐 이런 또 얘기들 또 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읽어드릴 필요는 없고 찾아보시면은 뭘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냐면 1974년 유신 정권의 깡패급 용공 조작 사건 민청학령 사건이요. 민청학령 사건 재심 공판을 맡았을 때 이문정 검사가 어떻게 최종 진술을 했는가 구형을 하면서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민청학령 사건의 이문정 검사의 구형 당시 최종 진술 발언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꼭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이문정 검사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의심할 바 없습니다. 네. 이문정 검사가요 이제 고대 그 동문들로부터 상을 받았잖아요 최근에. 민동. 네. 민주 동호회. 네. 신민님 거긴가요? 저 민동입니다. 그러니까. 가만 있어. 뭐 네. 둘이 지금 고대 동문인 거야? 맞잖아 둘이. 학교도 찌질한 걸 나와가지고 진짜 이봐 자한당입니다. 저희는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학교 나와가지고 뭘 네. 자. 근데 이문정 검사가 학교 다닐 때는 동아리 활동에 미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운동권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본인 이야기는 그때 운동하고 했던 바로 그 동료 학우들한테 되게 미안하더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정량제 같은 거예요. 이게 학교 때 그거 운동 안 하고 논 사람이 개념 똑바로 바뀌어 있으면 현직에서 운동하는 거야. 검찰 개혁 운동하고 있고. 그럼요. 검찰 개혁이 되려면 최근에 그런 말 한 적 있죠. 한 20년은 더 갈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문정 자체는 검찰에 대한 자기 조직이지만 자기 기득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검찰이라고 하는 명확한 공무원으로서의 개념을 정확히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권력이 될 수 없다. 정확한 검찰은 검찰로서 그 이름에 맞는 역할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문정이 윤석열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일 거야. 합법적으로 잘라버릴 수도 없고. 근데 그 이문정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꽂히는 것은 나는 윤석열 내려가라는 가장 정확한 신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때문에 이문정 검사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총장 윤석열 얘기했을 때 윤석열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지금 드러난 거고 그리고 2015년도부터 민주동호회에서 그 자랑스러운 고대인상을 주기 시작을 했는데 5년 만에 받으셨습니다. 곧 마차님도 축하드립니다. 받겠네요. 자랑스러운 마차님상. 그러니까 아니 이문정 검사보다 우리 마차님이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했지. 상 줘라 고대 동호회는. 저는 잡혀가기 싫습니다. 내가 트로피 만들어줄게. 이거 있잖아요. 역대 검찰총장이 총 43명이었답니다. 43명. 그중에 영남 쪽 출신이 총 몇 명이었을까요? 22명이에요. 퍼센테이지로만 따지면은 43명 중에 22명이에요. 51.2%. 절반이 넘네요. 왜 그랬을까요? 검찰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쓰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자기 지역 사람을 임명했던 거죠.
그러니까 TK나 PK의 대통령들이 집권을 하면 대개 자신의 정권 보호를 위해서 검찰을 자기 동향을 쓰면서 칼제비들이니까 내 말은 음. 잘 들어주면 너 출세시켜줄게 하고 이 사람들을 정권 보위용으로 써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검찰 스스로가 부정하지 못하면 돼요. 그러니까 온갖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그런 방식으로 하다가 딱 민주 정권만 들어서면 항상 이직거리를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보수 정권이라고 하는 소위 수구 정권들에 의해서 검찰에 최대한 보장을 해주면서 정권의 하수인으로 써먹고 민주정부가 들어오면 검찰 개혁하려고 하면 자기 임명권자한테 대놓고 물어 뜯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검찰은 아직까지 한 번도 공정했던 적이 없어요. 이 과정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추미애 장관이 하려는 검찰 개혁은 진짜 어마어마한 일대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강금실 장관 때나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이야기 같은 거를 옛날 이야기처럼 하지만 이 시점에 그런 이야기들을 또 통칭해서 할 날이 분명히 와요. 수년이 몇 년 흐른 후에. 그때 우리는 검찰과의 싸움에 또 졌다고 얘기할 겁니까? 이번만큼은 검찰과의 싸움 또는 검찰 개혁은 역사적 대의라고 생각하고 완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검찰 개혁을 앞서서도 검찰에 대해서 뭐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개혁은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시스템, 제도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기를 뭐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서 언제 한번 수사를 해본 적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뭐 마차님이랑 저랑 개인적 관계에서 사적 자치의 원칙, 자신의 의사대로 움직이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법 관계는요. 원래부터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어요. 원래부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적 관계에서는 분쟁이 발생해야지 그때 비로소 법을 적용을 해요. 근데 공법 관계는 원래부터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고 그 프로그램대로 공권력이 행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뭐 피의사실 공표나 이런 식의 의무부과 규정은 있는데 그 뭐가 문제냐면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면은 프로그램을 더 촘촘하게 만들고 공수처나 이와 같은 뭐 경찰과의 어떤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균형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계를 잘해서 제도화시키는 것, 그것이 검찰을 우리의 편으로, 국민의 편으로 돌려놓는 것이 필요한 거지 무조건 죽이는 게 능사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편. 국민의 편으로. 네. 자, 어쨌건 간에 검찰 개혁은 다 해봐도 이게 애매모호한 지점이 있어요. 선을 딱 여기까지만 유사해. 근데 거기다가 뭐가 있냐? 정권의 탄압 또는 뭐 수사를 지금 못하게 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프레임 걸기가 딱 좋아서 선을 정확하게 긋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법을 어디까지 정해놓을 거야? 범죄 유형을 수만 가지를 다 나열하고 여기까지만 수사할 수 있나요?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고.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수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논란이 붙어버리면은 정권의 핵심부에 대한 수사니까 못하게 한다 프레임하고 니들 수사는 이따위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과잉 수사잖아. 정치적 수사잖아 하는 거랑 맞부딪히면 끊임없이 논란만 생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검찰 개혁은 시스템 만드는 거, 그러니까 공수처였던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공수처를 만들고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거기 하나 더가 인사권을 제대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은 물러나야 되는 이유가 검찰 안에 있다고 봐. 무슨 말이냐면 검찰의 힘을 약화시키는데 대표적인 역할을 해버린 거예요. 실제로 검찰총장이 또 누군가는 부임할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언젠가는 그만두면.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역대급으로 없었던 인사권에 있어서의 갖고 있던 원래의 권한이랄까 이거를 간단히 말하면 인사권은 대통령이지만 그걸 추천하는 권리는 법무부 장관한테 있고 그것을 사실상 의견 내는 사람은 검찰총장이었던 거를 와서 네 의견 내봐. 그러니까 요식행위일 거잖아. 이미 당신이 그러려고 들어온 거잖아. 안 갔잖아요. 항명해버렸잖아. 그러면서 윤석열 이후에 모든 검찰총장들은 인사권을 쓰지 못하는 상태로 원래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다 보수 정권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또 아까 말한 자기 동향 애들 중에 약간 충성심 괜찮은 애들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가지고 네가 인사권 한번 짜봐. 네 요직들 한번 맞춰봐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민주정부가 계속되는 한 새롭게 법무부 장관이 들어와도 검찰에게 인사권을 사실상 안 줄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검찰총장의 가장 막강했던 힘을 윤석열 때문에 그 힘이 날아가 버렸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민주정부에서 만들어진 선례는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선례 그대로 가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권한을 다 쓰겠다고 이야기한 게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법무부가 만들어진 이후로 법무부가 제대로 그 권한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때문에. 그러니까 법무부의 원래 법에 규정되어 있는 실체가 무엇인지 추미애 장관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나면 검찰들도 이제 생각하는 바가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원래 검찰은 그러니까 그 신민님이 그 검찰총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다 평등한 조직이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검찰총장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평검사. 그러니까 이렇게 수직 구조가 우리는 너무 자주 보다 보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검사는 수평 조직이 그게 원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박정희 때 그 군사 문화를 주입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제 그 지휘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박정희에서 전두환 넘어갈 때 그런 수직적인 군사 문화를 주입시켰는데 법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그냥 판사예요. 근데 뭐 고등 판사, 뭐 부장 판사 이런 게 없는 직책이거든. 법에는 없는 직책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의 하나로서 한 발 더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실체가 드러남으로써 검찰 내부로서는 줄 서야 되는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내가 쟤한테 잘 보여봤자 결국에는 판단은 저기서 하는데 내가 왜 얘한테 잘 보일 거냐. 이런 내부적으로 그 이해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공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자기 소명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주는 거가 필요한데요. 제 경험상 제가 검찰 송치돼서 구속됐을 때 그때 공안 검사 김정땡 검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저한테 세 가지 주제 거기서 캐비넷이 나오더라고요. 저 그 처음 봤어요. 캐비넷을 딱 보여주더니 넌 죽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그럼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서 이기는 쪽 맘대로 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래서 뭐 난 믿자 본전이니까 해보시죠 했는데 제가 2대1로 이겼어요. 근데 뻥이었다라고 끝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뭐 당황했죠. 네. 그런데 거기서 제가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만약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당신은 어떻게 살 건데? 빨치산할 거야? 그러니까 다시 너에게 충성을 바칠 거야. 그런 말을 하고 보내더라고요. 그게 검사의 생리가 아닐까. 네. 조직관?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요 대검 소속의 정의도 검사 감찰 이과장이라 그러는데 얘는 진짜로 우리 저기 법알못 마차이만도 못하네. 그럴 수가. 알고 있는 마인드가 검찰을 특정 세력에게만 충성하게 만드는 가짜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 인사권 또는 지금 그 김은정 부장을 차장 검사로 발령내고 이런 어떤 그 소문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못을 박더라고. 간단히 말해볼까? 지금 검찰이 자유한국당 편들고 있잖아. 공정한 수사하고 있냐고.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멍청한 짓이라고. 아이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자기들이 어떤 특정 생각에 꽂혀가지고 자신들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계속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니들이 한계는 니들이 그냥 공무원일 뿐이야. 선출직이 아니라고요. 공무원. 얘들한테 어떤 권력도 우리한 준 적은 없습니다. 권한만 줬지. 그러니까 권희도 씨가 정확하게 봤죠. 총장 허수아비 만드는 인사. 총장 허수아비 맞아요. 그게 본질이라고. 그러니까 방금 푸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권력을 준 게 아니거든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그 직책에 맞게 준 거지. 어디 자기의 분수도 모르고 날뛰라고 칼 들고 날뛰라고 그 권한을 준 게 아니거든요. 허수아비 맞아요. 정확하게 바꾸면 뭐가 불만이지 이 사람은?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문정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오는 거 환영하고요. 왔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매번 제가 드리는 말씀 있죠. 그렇게 돼도 욕할 거잖아. 그러니까 윤석열 되고 나서도 욕할 거고 추미애 장관 되고 나서도 언젠간 욕할 거예요. 다 마음에 들게 하지는 않을 거다. 다만 일관되게 어떤 자기 목소리를 내고 살아온 사람한테는 나는 그런 자리가 가장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